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금융 IQ를 깨워줄 코리안 핀플루언서 LC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행성의 움직임까지 계산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가 어이없는 금융사기에 휘말려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이야기.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경의 실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난 3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맴도는 버블이라는 괴물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여러분은 부의 본질과 인간의 광기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이 지혜가 바로 진짜 부로 향하는 첫걸음이죠.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현명한 부자가 되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자,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 1720년의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전쟁에는 항상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영국 정부는 말 그대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기도 어려운 수천만 파운드의 빚. 국가 재정은 이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전부 소진되고 있었고, 채권자들은 이거, 나라가 망해서 내 돈 떼먹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의 위기였죠.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세주처럼 한 회사가 등장합니다. 1711년에 설립된 남해회사. 이 회사가 내건 공식적인 사업 목표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바로 남아메리카와의 무역 독점권이었죠. 당시 런던 사람들에게 남아메리카는 엘도라도, 즉 황금과 은이 넘쳐나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비전이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이었습니다. 남해회사의 진짜 사업 모델은 바다를 건너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사업이었죠. 바로 정부의 부채를 실어 날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으로 바꿔치기하는 금융연금술이었습니다. 계획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해회사는 정부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정부님, 그 막대한 빚, 저희가 떠안겠습니다. 대신 저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쉽게 말해, 정부의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남해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국가의 부채를 일개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사상 초유의 부채의 주식화 프로젝트였죠.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주식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메리카 무역에서 터져나올 엄청난 부에 대한 지분이자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두가 이기는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빚 부담을 덜 수 있었죠. 채권자들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를 채권 대신 이론상 가치가 무한대로 뛸 수 있는 주식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해회사는 국가의 공신력과 정치적 힘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아주 위험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남아메리카 무역 독점권이라는 신기루. 현실은 어땠을까요? 당시 남아메리카 대부분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실제로 얻어낸 권리는 고작 1년에 노예선 몇 척과 약간의 상품을 실어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황금 대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은 영국 전체를 광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1720년이 되자 남의 회사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신문과 팸플릿에는 남의 회사 주식을 사면 평생 먹고 살부를 얻을 수 있다는 광고가 도배되었습니다. 회사 이사들은 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뿌려가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죠. 지금 이 배에 타기만 하면 당신도 귀족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내부자 정보가 런던 사교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1720년 초 100파운드였던 주식은 그해 여름이 되자 거의 100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10배가 뛴 겁니다. 영국은 투기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상인, 귀족, 정치가, 심지어 성직자까지 모두가 이 광란의 파티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의 어두운 서민들만 당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힘있는 엘리트들이 양손 가득 돈을 싸들고 뛰어들었죠. 그들 중에는 바로 아이작 뉴턴도 있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과학의 신. 사실 뉴턴은 초기에 주식을 사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죠. 하지만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자 그 역시 FOMO, 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더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치고 있구나. 결국 그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버블이 터졌을 때 뉴턴은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모든 경제버블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돈과 권력이 광기에 불을 지피면 지능 따위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 버블의 작동 방식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가 몰려들수록 가격은 오릅니다. 오르는 가격은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입니다.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이 광란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추겼죠. 심지어 당시 국왕이던 조지 1세까지 남의 회사의 총재가 되어 왕실의 권위를 더해줬습니다. 1720년 중반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가문의 땅을 팔고 여기저기서 빚을 내서 주식을 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영끌에서 이름도 모를 코인이나 테마주에 몰빵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주변에 누가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만 이 기회를 놓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가격 밑에서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회사는 실제 이익을 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무역 독점권은 사기였습니다. 약속했던 배당금은 사업 수익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습니다. 정부의 부채와 대중의 환상 위에 세워진 거대한 피라미드였죠. 그리고 모든 피라미드가 그렇듯 영원히 커질 수는 없었습니다. 1720년 말이 되자 마침내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진짜 가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렸던 집단 심리가 이제는 반대로 가격을 땅으로 쳐박았습니다. 연말이 되자 남의 회사 주식은 폭락하여 다시 100파운드 근처로 돌아왔고 영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증발시켰습니다. 그 후폭풍은 끔찍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평생 모은 저축을 잃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은 파산했습니다. 안정된 미래를 꿈꿨던 상인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습니다. 버블을 부추기는데 공모했던 정치인과 귀족들은 국가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 아래 조용히 손실을 보전받거나 구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보호막이 없었죠. 또다시 버블의 비용은 사회 아래 계층으로 전가되었고 권력자들은 상처는 입었을지언정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사태가 진정되자 남의 버블은 단순한 금융 재앙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 스캔들로 비화했습니다. 국회의원, 정부 장관, 심지어 재무부 장관까지 이 사기에 깊숙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뇌물과 내부자 주식을 받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광기를 부채질했던 겁니다. 대중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군중들은 정의를 요구했고 의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회사의 일부 이사들은 재산을 몰수당했고 몇몇 희생양이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스템, 즉 정부와 금융의 유착관계는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아무리 분노해도 국가는 자신을 살려두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통과된 상징적인 법이 바로 버블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투기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처럼 보였습니다. 왕실의 허가 없이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막아 수상한 벤처 기업의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진짜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법은 사실 남의 회사 스스로가 경쟁자들을 없애고 투자 자금에 대한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에 로비하여 만든 법이었습니다. 대중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법을 설계자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었던 거죠. 이 아이러니는 금융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법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은 시스템과 가장 힘있는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남의 버블의 결과는 개인의 파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금융 시스템에 수십 년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투자와 혁신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의 회사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국가 부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버블은 빚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고통을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전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불편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300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이 낡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남의 버블은 역사상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템플릿, 즉 원형입니다.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을 보십시오. 웹사이트 하나와 장밋빛 미래, 약속뿐인 회사들의 가치가 수십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똑똑한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뛰어들었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경제,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내러티브는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720년과 똑같이 현실이 따라잡자 버블은 터졌습니다. 부는 증발했고 엘리트들은 구제받았으며 개인 투자자들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어떻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복잡한 파생상품은 마치 남의 회사 주식이 왕실의 권위로 보증된 것처럼 거의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1720년의 영국 의회처럼 이 사기 상품에 공식적인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수백만 명이 집과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중심에 있던 거대 은행들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또다시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환상 위에 세워진 투기 광풍, 보호받는 엘리트, 파멸하는 서민, 그리고 가장 최근의 광기, 일부 암호화폐와 밈 주식 열풍을 떠올려 보십시오. 엄청난 부에 대한 약속, 새로운 기술, 화폐 자체의 혁명이라는 거대한 담론.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더 많은 구매자가 몰려든다는 이유만으로 치솟습니다. 1720년의 팸플릿은 이제 인플루언서와 셀럽들로 대체되어 대부분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코인과 주식을 홍보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광란이 끝나면 내부자들은 일찌감치 현금화하고 빠져나가고 대다수는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배우만 바뀔 뿐 수백 년 동안 같은 연극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버블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믿기를 거부하는 한 가지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의 지능은 보호막이 아니라는 것. 아이작 뉴턴의 몰락은 궁극적인 경고입니다. 그의 시대 최고의 지성이 집단 심리에 의해 파괴될 수 있었다면 평범한 투자자가 온갖 과장된 소문을 믿고 뛰어들었을 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진짜 교훈은 전문가나 규제 당국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훈은 이 게임의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블은 단순히 탐욕 때문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설계되고 항상 똑같은 결말로 끝납니다. 부는 위로 흐르고 손실은 아래로 흐르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반드시 그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쉽게 버는 돈에 대한 약속은 18세기든 21세기든 당신을 피라미드의 다음 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환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진짜 부는 과장된 소문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치를 이해하고 함정을 피하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말을 믿지 않는 냉철함 위에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남의 버블의 운율은 새로운 광기가 세상을 휩쓸 때마다 울려 퍼집니다. 1720년에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이 속았다면 당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배우기 전까지는 말이죠. 회의주의가 당신의 유일한 방패이며 지식이 당신의 유일한 보호막입니다.